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요. 한국 기업이죠. 알테오젠. 이 이름이 부쩍 자주 들립니다. 특히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독특한 기술 하나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서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기술 바로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이게 뭐랄까 알테오젠을 지금의 위치로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주사 방식을 바꾼다. 이걸 넘어서서 제약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알테오젠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떤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걸 함께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참 다양한데요. 알테오젠의 그 핵심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원리, 또 경쟁력, 그리고 MSD 같은 빅파마들과의 파트너십 구조라든지 자체 개발 중인 바이오 시밀러 현황, 재무 상태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물론 할로자인과의 특허 소송 문제나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 그리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뭐랄까 성공 방정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도전 과제들,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기술 하나로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지, 꼭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지 여러분과 함께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죠. 핵심 기술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알테오젠을 정말 알테오젠답게 만든 그 기술,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인데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병원에 직접 가서 몇 시간 동안 맞아야 했던 정맥주사 IV 의약품 있잖아요. 이걸 집에서도 혼자서 단 몇 분 만에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와, 몇 시간 걸리던 주사가 몇 분으로 줄어든다니 이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겠네요. 근데 단순히 편리함 이것만 있는 건가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 편리함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래 단백질 의약품 같은 좀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피하 조직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용량 주사가 힘들었죠. 많은 바이오 의약품들이 그래서 정맥 주사로 개발된 거고요. 아, 크기가 커서 그랬군요. 네, 근데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은 이 피하 조직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분해시켜요. 그래서 약물이 퍼져나갈 공간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덕분에 이제 대용량의 약물도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이게 환자의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 병원 방문 횟수도 줄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덜고 나아가서는 전체 의료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약물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SC 제형으로 바꿔서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아주 매력적인 전략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주사 바늘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약물 전달 방식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장벽을 깬 기술이네요. 환자, 병원, 제약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이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알테오젠은 그럼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렸을까요? 그 빅파마들과의 계약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파트너십, 이게 알테오젠 성장의 정말 핵심 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알테오젠이 이 기술을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MSD,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쿄 등등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독점적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독점 계약이요? 보통 이런 플랫폼 기술은 한 회사에 딱 독점권을 줘서 확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 회사랑 계약하는 게 알테오젠에게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기술 관리가 더 복잡해진다거나 파트너사 간에 좀 미묘한 신경전 이런 건 없을까요? 물론 여러 파트너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알테오젠의 이 선택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영리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이 비독점이라는 게 뭐랄까 다목적 카드 같은 거예요. 다목적 카드요? 네. 첫째는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리스크를 분산시킨 거죠. 둘째는 더 많은 블록버스터 약물에 이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확보한 거고요.
만약 한 회사랑 독점 계약을 했다면 그 회사 파이프라인에만 기술이 묶였을 테니까요. 아, 그렇죠. 셋째는 잠재적으로 기술료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이 기술을 원하니까 당연히 알테오젠의 협상력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이 전략 덕분에 알테오젠은 초기에 받는 계약금, 그리고 개발 단계별로 받는 마일스톤, 즉 기술료죠. 그리고 향후 제품이 판매될 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로열티까지 이걸 다 확보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 분산에다가 기회 극대화, 협상력 강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전략이었네요. 이렇게 기술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제약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 뭐랄까 자기 자식 같은 약이 있어야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테오젠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기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랑 효능은 거의 동등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게 만든 약을 말하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예가 그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인 아일럭스 V ALT-L9입니다. 이 약이 최근에 유럽의약품청 EMA라고 하죠. 유럽의 의약품 허가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그 산하 약물 사용자 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았습니다. 오, 긍정적 의견이요? 네, 이게 사실상 유럽 판매 허가의 청신호가 켜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만간 유럽 시장에서 알테오젠의 자체 제품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와, 자체 개발 약의 유럽 호가라니. 이것도 정말 큰 성과네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이랑 자체 제품 개발, 이걸 다 뒷받침하려면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특히 그 빅파마들이 쓸 기술이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초기에는 알테오젠도 해외 위탁 생산, CMO라고 하죠. 외부 전문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에 일부 의존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핵심 원료인 ALT-B4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아, 직접 짓고 있군요. 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품질 관리도 강화하고 그리고 급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들한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효과도 크고요. 기술 개발, 파트너십 확보, 자체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 내재화까지 정말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네요. 이런 노력들이 실제 회사의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결국 기업은 숫자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매출 1,029억 원을 넘어서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오, 흑자 전환이요? 네, 이게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기업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요? 그게 단순히 주식거래 시장을 옮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알테오젠의 글로벌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스피 이전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더 큰 자본시장으로 진입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더 쉽게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알테오젠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여서 빅파마들과의 협상이나 추가적인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알테오젠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주로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모든 성장에는 또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알테오젠에게도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위험 뭘까요? 역시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와의 특허 분쟁입니다. 할로자임 역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가 자기들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랑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알테오젠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허 분쟁이라 상당히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만약에 알테오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아니면 이 업계에서 그냥 흔히 겪는 성장통 같은 걸까요? 회사의 존립까지 거론하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맞아요. 만약 알테오젠이 패소한다면 기술 사용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이나 로열티를 할로자임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사들과의 계약 조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알테오젠 측은 특허 회피 설계에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소송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적인 문제 외에 알테오젠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변화, 여기서 오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요. 네,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IRA는 미국 정부가 특정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랑 직접 협상해서 낮추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장려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알테오젠을 직접 겨냥한 법은 아니에요. 직접 겨냥한 게 아닌데 왜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어떤 경로로 알테오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알테오젠의 기술은 주로 블록버스터 신약에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 신약들이 IRA 때문에 약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파트너사의 신약 매출이나 수익성이 감소하면 그 매출에 연동돼서 알테오젠이 받기로 한 로열티 수입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간접적인 영향이군요. 네, 그렇죠.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신약 개발 자체의 매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파트너의 리스크가 곧 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예를 들어 경쟁 상황이라든지요? 물론입니다. 현재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시장은 사실상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양강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언제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를 지키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연구 개발, R&D 투자가 계속 필요하죠. 네, 투자가 계속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R&D 투자, 또 앞서 말한 자체 제품 상용화나 생산시설 건설 등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원활하게 조달하는 능력, 이것도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 투자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질 경우 성장 전략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바이오제약 산업의 숙명과도 같은 규제 위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제품이라도 각국 규제 당국, 예를 들어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A 같은 기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허가가 중요하죠. 네. 허가 과정은 길고 복잡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처럼 여러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 실패가 전체적인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 능력, 이게 필수적입니다. 특허 분쟁, 정책 변화, 경쟁 심화, 자금 조달, 규제 허들까지. 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 속에서도 알테오젠은 분명 미래를 향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나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알테오젠의 미래 전략은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핵심 역량인 ALT-B4 플랫폼 기술의 확장 그리고 고도화입니다. 현재 파트너십을 맺은 약물 외에도 더 다양한 치료 영역의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하주사로 전환하는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적용 가능한 약물의 범위를 넓히고 기준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요. 기술 플랫폼을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축은 무엇인가요? 혹시 자체 개발 제품 관련인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상용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일럭스-B,
이 제품의 유럽 시장 출시는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 알테오젠은 기술료 수입 외에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ALT-L2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의 개발과 허가 절차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축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그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 파트너사들을 통한 블록버스터 약물의 SC 제형 출시. 그중에서도 특히 MSD와 함께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키투르다의 피하주사 SC 제형 상용화입니다. 이게 현재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트루다 SC 제형. 워낙 유명한 약이라 기대가 정말 큰 것 같은데 이게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알테오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로열티 수입이 늘어난다 그 이상인가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키투르다는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을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하는데 이걸 집에서 간편하게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게 된다면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환자 편의성 증대는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와, 만약 이 키투르다 SC 제형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돼서 시장에 안착한다면 알테오젠은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향후 누적 로열티 수입만으로 1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1조 원 이상이요? 네, 이건 알테오젠의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회사의 규모와 위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신규 생산 공장 건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2028년 완공 목표인 이 공장은 키트루다 SC 제형 등에 필요한 ALT-B4 원료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 될 거고요. 자체 생산 역량 강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알테오젠의 협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키트루다 SC라는 정말 거대한 기회,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생산 능력 확보,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까지 이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딱 맞물려 돌아간다면 알테오젠은 정말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여러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키트루다 SC를 포함한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순조롭게 상용화되고 또 계획된 생산시설 확충과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알테오젠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확보된 자금으로 또 다른 혁신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망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네, 오늘 알테오젠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혁신 기술, 이걸 무기로 해서 MSD 같은 글로벌 픽파마들과 아주 영리한 비독점 파트너십을 맺고요. 동시에 아이럭스비 같은 자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힘쓰면서 빠르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할로자임과의 치열한 특허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약가인화 정책 IRA 같은 외부 변수들, 끊임없는 기술 경쟁과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 그리고 넘기 힘든 규제 당국의 허가 문턱이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기대주의인 키트루다 SC 제형의 상용화 가능성, 또 이걸 뒷받침할 국내 생산기지 건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구체적인 미래 성장 전략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알테오젠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의 여정은요, 잘 만든 핵심 기술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기술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특허 전략이나 분쟁 대응 능력,
또 변화무쌍한 정책과 규제 환경에 대한 기민함,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자금력과 경영 능력 같은 사업적인 역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높은 잠재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성, 그리고 역동성,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테오젠은 현재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 그리고 특히 키트루다 SC 제용 파트너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지녔지만 하나의 기술이나 파트너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하고 좀 더 다각화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음 단계로 어떤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나 사업 모델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이브로자임 이후의 알테오젠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